잘 그러면 참 모르겠어요. 김계리 변호사 받아주나요? 근데 김용태 변호사 안 받았잖아요. 근데 과연 계속 안 받을 건가? 김계리 변호사가 명분이 지금 없지,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전화기를 만들어. 받았는데 김계리 등이 11만. 김계리 변호사가 하루 만에 구독자 11만이요. 3분짜리 30만이 넘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네. 영상을 한 140개 올렸는데 구독자가 14,000이거든요. 그 3분짜리 영상 하나 올렸는데 구독자가 11만이에요. 나는 제가 아까 그래도 그거- 김계리는 구독하지 이걸 않을 겁니다. 보고- 나는 이기는 이걸 구독하고 보고 그게 더 기분 나빠.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10만가 늘어난다는 건 영향력이 있다. 분명히 이 부분들도 당원들도 동조할 거기 때문에 저분을 모시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없을까요? 난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당대표 누가 나올까요? 국민의힘? 네. 일단 김문수 후보, 네. 장동혁 후보, 네. 장동혁 그리고 후보요? 네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 조경태. 한동훈 후보 이렇게 오파전이 펼쳐질 전환기를. 걸로 예상됩니다. 김문수- 안 김문수 나오실 것 했나요? 같아요. 전환기를 네, 최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 후보 나옵니까? 최고위원. 나오겠죠. 네. 한동훈이 나오면 조경태 의원은 접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서로 관계가 예전만 못하겠죠. 조경태 의원은 내가 친한계 대표야 하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친한계 대변인들이 방송에서 우리랑 상의 안 됐다, 안 도와줄 거다. 그리고 한동훈이 안 나와도 세게 안 도와주고 나오면 이제 한 명이 접어야 달라지는 되잖아요. 거고. 그럼 약간 모양 빠지잖아. 육선 중진이. 그래도 명분은 되겠네요.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네. 본인이 그냥 그 명분으로 그냥 쓱. 근데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제- 장동혁 후보가 나오는 건 친윤 후보의 표가 갈라지는 거고 균열이 생기는 거지. 나경원 의원은 안 나오나요?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제 단일 지도 체제가 유지되면 그러니까 당 대표 최고위원 분리 네네. 선출하면 이번 텀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윤상현 의원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개혁신당은 누가 되는 게 좋은 건가요?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게 좋은 건가? 아니 뭐 누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의 취재로 제가 최근에 대선 전후로 개혁신당 주요 관계자들이랑 밥이나 술을 되게 자주 먹거든요. 네, 예, 예. 아, 합당하려고. 그럼요? 아시잖아요. 아까 네, 뭐 제가 아, 그래요? 하면 되겠네. 실명을 닭갈비. 거론하진 않아도 어. 그런데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들이 가장 거부감 세게 느끼는 정치인이 한동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개혁신당의 왜 핵심 약간 인사가 이미지가 겹쳐요? 모 보수 언론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정계 개편하고 나중에 뭔가 보수 통합할 때 최대 걸림돌이 한동훈이다라고 왜 그렇게 발언한 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네. 일단은 친한계에서 이준석 후보를 너무 저열하게 공격을 많이 했고 대선 전후로 총선 때부터 그리고 이게 결국은 보수의 다음 아젠다가 세대 교체가 되는데 개혁신당 대변인인 줄 알았네요. 이게 70년생 그룹과 80년생 그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보면 86들이 아직도 해먹으니까 그 밑에 70 그룹이 그나마 뭐 박용진, 강훈식 정도가 있지만 메인 아젠다가 못 되잖아요. 메인스트림이 못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세대 교체해야 되는데 73년생 대표로 한 70 그룹이 치고 나가버리면 80, 90은 한 20년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대 교체를 당겨야 되는 80년대가 주축인 개혁신당 측과 73년생을 젊다고 포장하고 앉아 있는 친한계는 이게 세대 교체 화두를 놓고도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갈 수 없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대별 세대 교체에 대한 관점도 그렇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검사 출신이어서 그래요. 검사 출신이어서. 그냥 검사면 싫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맞습니다. 이 정치 맞아. 바닥에서 검사 정치하는 정치하면 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물론 뭐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검사들이 있겠죠. 근데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고 취조하고 하면서 어떤 사안을 선과 악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은 악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공통 공감대가 개혁신당 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개혁신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그것도 거고. 그렇고 약간 분노감 자체가 그냥 차라리 한동훈이 될 바에는 민주당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꽤 많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경 등에 입고 사실 정치에 등단한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무혐의 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기소할 당시에 이복현 검사. 물론 그 이후에 2020년에는 이제 부산이나 다른데 인사가 발령됐지만 핵심 수사 지휘는 한동훈이 다 했습니다. 맞아요. 수사지휘 했을 때 그때 3차장인가였었던 사람이 그 우리 한동훈 대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완전히 박살냈었던 장본인이 당사자인데 지금 와서 그냥 당대표 했었으니까 난 보수의 어떤 그럼 적절한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한동훈은 안 좋아하는 걸로 합의를 봤네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이 자리는 다 그러면 하면 돼야 돼야 반할 되는 거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럼 그거는. 돼야 될 정치 사람이 성향의 누구야? 문제다.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반한 통합. 국민의힘? 국민의힘 누가 돼야 되는 아니,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섭 의원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올 나오지는 것 않을 같은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바닥에서 어떻게 나와? 근데 그런가 김재섭 보네. 같은 정치인도 나와야 돼. 저는 나와야 된다고 정치인은요. 봐요. 네. 선거하면서 자기 책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원래 이준석 의원이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때 출마 전에 저랑 채널A에서 옆자리에서 맨날 방송하던 사이였거든요. 네. 원래 안 나가려 하다가 김웅 의원 밀어주려 했는데 하도 못하고 지지율이 안 뜨니까 자기가 나간다 하면서 뭐라 말했냐면 내 목표는 3등이야. 이랬어요. 체급 키우는 게 근데 목표다. 나가보니까 1등이 된 거예요. 그 명태균 여론조사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거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봐라 좀.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엄청 밀어줬죠 사실은. 근데 결국 김재섭 의원도 도봉이라는 지역구에서 개인기만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큰 정치인 타이틀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니 소장파로 메시지 내는데 중요한 선거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뒤로 빼고 하면 그렇지. 그냥 원오브댐 소장파로 죽는 거예요. 무조건 이번에 안 돼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한 형 동생이니까 조언을 하자면 나와서 아젠다 던지고 떨어져도 나와야 큽니다. 정치인은 선거해야 크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좀 개인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적어도 소장파 그룹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5% 지지를 받든 10% 지지를 받든 그 정도라도 모아가지고 단단히 뭉쳐놔야 된다. 이번을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사실 소장파라고 하는 게 무슨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계파 따로 있고 뭐 지금 김용태 따로 있고 뭐 김재섭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협력하는 뭐 힘 틀거리도 좀 만들고 앞으로 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3년 동안. 그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란되어 있으면 친윤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뭉쳐 있는 게 이제 전환길파거든요. 전환길파 전환길파인데 전유관파. 10만 예. 명이 이분이 이제 당원 가입을 했는데 이제 궁금했던 게 당원 가입을 못 막는다고 했어요. 이게 신규 당원 가입이랑 복당 절차가 좀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네, 신규 가입을 예를 들면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시당에다가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렸어. 그러니까 그걸 인터넷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네. 가서 낸 거죠. 그러면 화제가 되고 알려지면 네. 그 당원 자격 심사위를 그 당시 김용태 지도부가 걸어서 보류를 시켰는데 온라인 입당은 요즘 모든 정당이 다 온라인 입당 확산하는 네. 추세잖아요. 네. 이거 5분이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일이 걸러낼 수가 없어요. 이름도 다르게 네, 냈고. 복당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복당하려면 당에서 심사위를 열고 지도부 네. 의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저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보수 유튜브에서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왜 장해찬은 부정선거로 안 싸우냐. 근데 난 안 믿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인종차별이나 뭐 폭력행위 같은 사회에서 아예 배제해야 될 주장이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지고 문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거리라고 한다면 당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다는 논쟁으로 토론으로 그런 과격한 주장 등은 저는 걸러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 중에서도 진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김정은 좋아하고 막 종북적인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근데 그걸 일일이 막 다 걸러내고 막 아예 말도 못하게 입도 뻥긋 못하게 틀어막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의 주장을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건 당 안에서 전당대회나 뭐 여러 가지 당내 선거나 당내 자정작용을 통해서 걸러내야 될 문제이지 아예 누구 나가라 마라.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도 말하고 나왔는데 전당원 투표를 돌려보면 전환길 나갈까 한동훈 나갈까 한동훈 나가라는 당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유 왜 어떻게 무슨 보면- 얘기라도 다시 한동훈 그 정도는 아니야. 탄핵 찬성한 사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원도 많아.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건 그렇지만 아니야. 안 쫓아내잖아.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12대 7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전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거는 테러리스트하고 경찰이랑 다양한 목소리니까 자꾸 품자 이게 사실은 지금 친윤의 목소리거든요. 누가 누구를 자꾸 내쫓으면 안 된다. 테러리스트하고 경찰이 지금 그 테러리스트를 막았던 경찰하고 원팀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대로 그냥 모두가 파멸을 맞이하거나 갈라지는 수밖에 없다. 갈라지는 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환길 당원 입당 막지 못한다. 이미 입당했으니까 이건 그냥 비겁한 변명 같아요. 2022년 이준석 당대표일 때 강용석 의원의 입당 시도가 있었었고 입당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걸 막았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입당을 하긴 했지만 입당 보류하고 반려시켰고 그 중앙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거부했고 심지어 강용석 씨가 입당 보류 가처분 신청까지 걸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정당은 한목적인 결사체가 있는 것이고 반려할 수 있는 이유와 지위가 있다라고는 적정한 잘 반박을 해서 결국 반려시켰거든요. 하면 해요. 아니 이건 하기 싫다는 근데 거지. 이건 이제 그러니까 반려 들어왔습니다,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 전환길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본인을 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방송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에 받아봐야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는 건데 내심 전환기 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당원들의 짠물과 맞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만 명이 어느 정도일까요? 10만 명. 근데 그거는 2만 명도 들면 수만 명이고 대선 때 네. 한동훈 쪽에서도 당원가입 운동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위두훈이나 한딸들 한 2만 명 들어왔다 3만 명 들어왔다라는 카더라도 있고 전환길 씨는 자기가 뭐 수만 명 10만 명 하는데 그건 검증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추천인으로 다 누구를 쓰진 않으니까 그냥 뭐 추론의 영역이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투표한 책임당원 숫자가 76만이랍니다. 네. 그중에 10만 명이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뻥카요, 뻥카. 뻥이다, 그때 뻥. 원래는 3개월, 6개월 이게 조항이 있잖아요. 민주당도 네. 6개월 당비 내야 이게 네. 투표 자격 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룰을 바꿔가지고 어제 들어왔어도 투표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래서 3개월 당원 숫자가- 당비를 낸 네. 책임당원만 투표권이 있는데 맞아요. 투표를 확대하려고 한 달 안에 한 번만 냈으면 대선 경선 참여할 수 있게 해줬죠. 그건 이번 선관위에서도 어떤 예외 조항 적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그게 그대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미 그 탄핵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정광훈 이후에 많은 이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인가요? 뭐 그분들이 이미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반영되어 있는 숫자일 거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10만 당원 가입 운동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그럼요. 예, 뭐 그럼요. 대선이나 이런 특정 시기를 빼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환길 씨 거치랑 무관하게 전환길 씨가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 국민의힘 들어가라 그거를 막 비판하거나 하는 건 정당 정치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건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생각해 보면 이제 거리에 있던 극우, 태극기 그리고 부정선거론자까지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이 뭔가 여러 부정적인 느낌의 이미지의 세력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를 그럼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깰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지금 선생님 전환길 강사를 받느냐 마느냐는 꽤나 중요한 문제라고 근데 보여요. 이미 받아졌고 저는. 이미 받아진 다음 거니까. 주에 이제 김계리 딱 들어오면 게임 끝.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정당인지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참 김계리 변호사 받아주나요? 억울하지 이제 그러면? 이러면. 근데 김용태 변호사 안 받았잖아요. 네. 이미 안 받았고. 그 다음 주에 그냥 끝. 근데 과연 계속 안 받을 건가? 그렇지.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명분이 없지,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만기를 받았는데. 김계리 TV? 김계리 하루 변호사가 만에 구독자 11만이에요. 영상 첫 20분짜리인가요? 15분짜리 하나 올렸는데 3분짜리. 조회수가 3분. 30만이 3분짜리는 30만이 넘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네. 영상을 한 140개 올려가지고 구독자가 14,000이거든요. 그 3분짜리 영상 하나 올렸는데 구독자가 11만이야. 나는 제가 아까 그래도 그거- 김계리는 구독하지 않을 거고 나는 이기는 이걸 구독하고 보고 있어. 그게 더 기분 나빠. 그걸 보고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네. 야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10만가 늘어난다라는 건 영향력이 있다. 분명히 이 부분들도 당원들도 동조할 거기 때문에 저분을 모시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없을까요? 난 있을 거라고 봐요.